네, 이제 4장입니다. 4장은 에스프레소 머신인데요. 아마 이 있는 바리스타 책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스타의 그 영역에 머신을 잘 다루고 이상이 있을 때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나는 완전히 머신 엔지니어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직업이 완전히 머신 미케닉 쪽으로 가려고 하시면 이제 이거는 바리스타 영역이 아니라 별도의 엔지니어 영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경계를 또 잘 타야 돼요. 너무 머신에 심취해서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공부를 할 때 그랬지만 에스프레소 머신을 배울 때 그냥 아예 머신 전문가가 될까라는 생각도 이제 해봤는데요. 바리스타로서는 첫째, 여기 그림에 보이겠지만 이 외관의 용어 하나하나를 올바로 구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요 1번 뭔지, 2번 뭔지, 3번 뭔지 혹시 명칭을 아십니까? 그죠? 기능은 알 수 있겠죠. 기능을 한번 볼까요? 1번은 전원 스위치가 될 겁니다. 이 전원 스위치는 위치가 어떨 때 이렇게 보여 있는 데는 그래도 고맙지만 밑으로 바닥에 손가락을 넣어서 넣는 경우도 있고 게이지 밑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넘버가 0, 1 혹은 0, 1, 2 또 어떤 것은 0, 1, 2, 3까지 고급 머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0, 1, 2까지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은 무엇인지 2번 같은 경우에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죠. 트레이죠. 또 배수관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배수판 받침이라고 하고 3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를 조절하는 건데 높낮이 조절하는 것까지는 많이들 신경을 안 쓰죠. 그런데 어떨 때 이 양쪽이 기울기가 맞지 않는데도 맞지 않는데 내려온 잔의 양쪽의 양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어요. 뭐 흔치 않은 경우지만 이 머신이 높낮이가 양쪽의 균형을 맞지 않을 때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양쪽에 양이 달리 보이는 거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모터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맞지 않으면 회전 운동을 하는 것들은 오랜 시간 하게 되면 그 축이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까 수평을 맞추는 부분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물이 고였을 때 수평이 맞지 않으면 기울어진 쪽으로 흐르게 되죠. 수평이 맞아야 이제 어느 정도의 물도 요 받침대 트레이를 통해서 배수관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수평 맞추는 거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스팀 노즐이 달려 있는 여기 이제 노즐이죠. 이거를 작동케 하는 노브형이 있고 우리가 또 다이얼형이라고도 얘기하는 이게 손잡이 노브 형태가 있고 어떤 것은 레버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책을 보실 때 정확하게 메인 스위치, 2번은 드립 트레이, 3번은 트레이 그릴, 그렇죠? 물이 떨어지면 구멍이 빠질 수 있게끔 그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스팀 파이프 혹은 지팡이처럼 생겼다 해서 스핀 완드, 스팀이 나오는 것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스틸 밸브인데 스팀을 열어주는 건데 지금 이 모양은 레버식이 아니고 노브 혹은 다이얼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에는 열수,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 저렴한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 큰 보일러가 있고 그 안에 열 교환기가 삽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출 보일러와 스팀 보일러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체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체형일 때 여기서 나오는 열수는 모두 스팀 보일러, 큰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물은 먹지 않는 게 좋죠. 그냥 뜨거운 물, 뭐 여기를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 있거든요. 잔을 데운다거나 아니면 그릇을 닦는다거나, 그죠? 그렇게 할 때 써야지. 여기 있는 물을 아메리카노를 제조할 때 혼합하는 식용수를 쓴다고 할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는 스팀을 만들고 열수를 쓰는 이 보일러는 식용으로 하기에는 수돗물을 쓰고 정수를 하지만 스케일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수는 식용은 아니다 라고 보시고 6번을 우리가 열수가 나오는 것, 온수가 아닙니다. 거의 95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물이 나온다. hot water dispens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7번, 8번, 9번, 10번, 11번을 다 보시는데요. 특히 7번, 8번에 마노메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7번, 8번 두 개에게 어떨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에 두 개의 눈금을 동시에 표시할 때도 있어요. 하나는 스팀 보일러의 압력을 그래서 1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는 눈금이 있고 걔는 항상 머신을 켜게 되면 1과 1.5 사이에 압력이 걸려 있는 상태니까 이 눈금이 바늘이 그쪽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9번, 9, 10, 11, 12까지 되어 있는 추출 압력이라면 얘는 추출 버튼을 눌렀을 때 9기압까지, 9바까지 바늘이 쫙 옮겨가야 돼요. 만약 그때 그것이 9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9에 못 미친다거나 혹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만큼 너무 과해서 12를 넘어서 되어 있다면 이 추출 압력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추출 압력은 모터에 달려있는 펌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에 있는 눈금을 압력을 조절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이거는 이제 그룹 헤드가 되겠고 얘는 스파우트가 하나짜리, 얘는 스파우트가 두 개짜리. 여기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은 포터 필터, 갖고 다니는 필터라 해서 포터 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계기판들 같은 걸 또 추출 버튼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머신마다 좀 다르지만 시간을 갖다가 자동으로 설정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25초 뒤에 꺼지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의 가장 머신과 관련된 기본은 이렇게 전면에서 보았을 때 각각의 있는 부품들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의 이름을 명칭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한번 이 모습을 볼까요? 전체 모습을 보다가 부분적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새 이걸 2013년에 제가 웨가라는 머신을 한번 해체를 해봤던 건데 잘 보시면 여기 위에가 이제 잔을 놓는 것이고 이 부분이 앞면입니다. 위에서 안에까지 들여다보이고 앞쪽에서도 볼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추출 버튼 세팅 값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김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은 수증기가 나오는 거고 수도꼭지가 나와 있는 것은 열수가 나오는 것이고 스팀이 나오는 것은 양쪽으로 되어 있고 이 손잡이는 노브 방식이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언어를 구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서 보실 때 나중에 이 영상을 자꾸 되돌려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뭉치처럼 되어 있고 여기에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압력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 압력 스위치는 보일러에 있는 스팀의 압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스팀의 압력은 이 눈금으로 봤을 때 머신이 작동되게 되면 항상 눈금이 1과 1.5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것이 1과 1.5 사이에 들어가게끔 위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보일러의 압력이고 보일러의 압력이 1보다 못 미친다 그러면 보일러의 압력이 너무 약한 겁니다. 보일러의 압력이 약하게 되면 이 물의 온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단적으로. 따라서 추출수의 온도도 떨어지고 스팀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보다 보일러의 압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압력 스위치를 일자 드라이버로 플러스 쪽으로 조금 돌려주면서 바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간단한데 머신을 구매를 하셔서 초창기에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자꾸 사람들을 부르게 되죠. 부를 때마다 출장비 나가게 되고 자 그리고 저 멀리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 얘가 바로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에 장착된 각종 기능들을 알 수 있으면 좋죠. 여기서 보면 스팀 노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보일러의 위쪽 수증기를 빼는 것일 테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 열수관으로 연결되죠. 얘는 관이 좀 깊게 들어가서 보일러가 한 70%가 물이 있고 위에 30%가 수증기가 차 있는데 이 밑에 물을 빼내는 열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보이는 이것이
진공 밸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공이 되는 상태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공기를 계속 칙칙 빼주죠. 여기 있는 거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이 히터가 작동할 때마다 압력이 너무 팽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이 과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고, 만약 이거 갖고도 부족해서 압력이 과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안전 밸브가 있어요. 과압력 안전 밸브라고 해서 이 압력이 보일러가 터지지 않고 이 부분이 확 새서 보일러의 과한 압력을 빼주는 방식이 있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탐침봉, 수위 탐침봉이라고 있는데, 보일러에 있는 물의 높이를 감지해서 물이 너무 부족하면 물을 들여오게끔 그렇게 여기 PID 컴퓨터 회로판에 신호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얘들은 다 전기선인데, 메인 스위치가 메인에서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건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직류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가 필요한 모든 데를 다 점프로 연결시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연결시켜 놓고 거기서 전기만 흐르게 되면 한쪽으로만 흐르면 전기가 닿지가 않죠. 그런 점프선, 모든 작동되는 전기가 필요한 데에 쭉 하나로 연결되는 선이 있고, 우리가 그걸 마이너스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신호를 주는 플러스 선이 있어요. 그것들은 계획이 PID에서부터 나가가지고 신호가 되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하게 마이너스 선을 탁탁 연결시키면서 작동케 하는 거죠.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전기 배선까지는 알면 좋지만 그것이 꼭 이렇게 바리스타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기 부분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고요. 자, 또 뭐가 보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플로우메타입니다. 물을 얼마나 쓰는지를 여기 팔랑개비 선풍기처럼 회전수에 따라서 익혀가지고 물을 전해주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작동되느냐? 당연히 전기가 흘러가게 되고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룹 헤드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룹 헤드 쪽에다가 전달해주고, 얘가 그룹 헤드가 세 개라면 아마도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검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배수고, 나머지 이 동으로 되어 있고 한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물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일러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 있을 수 있겠고, 보일러에서 나오는 물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네요. 바리스타가 머신을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물이 수도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서 추출수까지 가고, 그 물이 또 어떻게 따뜻해진 보일러, 그 다음에 열 교환기 추출에 쓰는 그 물이 어떻게 회전되고 있으며, 그 뜨거운 물이 또 수도에서 정수를 거쳐서 또 들어오는 물과 어떻게 또 합해져 갖고 적정한 온도를 만드느냐, 그 물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는 양을 제어하고, 때로는 그것이 물이 과수압이 걸리지 않게 하고, 또 하나는 역류가 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머신의 부품에 대한 모든 거예요. 자, 처음부터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다 짚어봤습니다. 지금 한 13분이 지났는데, 앞으로 제가 진도를 나가면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찾아보세요. 자, 다시 오늘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이걸 위에서 보지 않고 한번 정면에서 바라볼게요. 정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는 좀 위에서 바라봤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요거 보이시죠? 얘가 바로 열수입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이죠. 저쪽 보일러, 여기 이게 큰 이제 메인 보일러죠. 스팀 보일러라고 해서 여기에 70%가 아래에는 물이 차 있고 30%가 수증기가 있죠. 그러니까 관이 위에 수증기만 물에 닿지 않게 있는 관들은 요 양쪽으로, 여기 양가 끝에 보이죠? 여기가 바로 스팀 노즐, 스팀 완드입니다. 이쪽으로 수증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에 깊게 배어 있는 곳에서는 그렇죠, 열수가 나오는 것이고, 이 머신은 독립형입니다. 그래서 열 교환기가 이 보일러에 삽입되어 있지 않고 요 위에
요 위에 별도로 독립된 보일러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배치가 이렇게 되었는데 수도에서 물이 들어오면 정수기를 거치고 정수를 거친 물이 이 뒤에 모터가 보이죠? 모터가 회전되면서 물을 빨아 끌어당기게 되죠. 회전하면서 펌프를 작동시켜야 되고 펌프가 진공이 걸리면서 구기압의 압력으로 들어온 물들을 밀어주게 되죠. 밀어주게 되면 여기 보면 들어오는 물, 수도에서부터 들어오는 물이 그냥 수돗물에서 들어올 때는 1기압의 압력인데 펌프를 통과하게 되면 구기압의 압력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이 밀어주는 것이 물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보일러로 들어가야겠죠. 하나는 보일러로 들어가고 하나는 찬물 상태로 갈라져서 나중에 뜨거운 물과 섞이겠죠. 지금 이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이 메인 보일러에서 나오는 것과 섞이는 것이 아니고 독립형이기 때문에 각각의 물의 온도, 이제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찬물로 중탕을 시키는 방식과 아니면 이 독립형 보일러에서 바이메탈로 온도를 자체적으로 그냥 중탕하지 않고 바로 온도를 맞춰주는 형식이 있는데 이 경우는 바로 온도를 맞춰주는 걸로 보입니다. 이 옆에 있는 요 나사가 구기압이 걸리지 않을 때 바로 이 부분을 돌려줌으로 해서 버튼을 누릴 때마다 구기압이 될 때까지 돌려주는 거예요. 돌린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8.5기압이 다르면 얘를 또 다시 더 압력을 가해주는 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8.7, 또 버튼을 누르면 9 안에 들어갈 때 얘를 조여주고 꽉 멈춤으로 조여주는 장치로 안전장치로 또 나사를 한번 묶어주면 되는 그런 방식이고,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물이 구기압이 들어올 때 너무 압력이 과해지게 되면 뒤쪽에 이어지는 것들에 필요 이상의 압력이 가해져서 고장이 날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과하게 작동되는지를 제어해 주는 것이 바로 펌프에서 나와서 이 초입 부분에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가수압 방지 밸브라고 해보면 돼요. 저희가 이따가 한번 보겠고, 자, 이 부분에 이제 그룹 헤드가 보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포터 필터를 장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보일러, 이 물이 좀 보일 겁니다. 이 물이 들어와서, 그렇죠? 여기서 들어온 물이 갈라져서 하나는 메인 보일러로, 하나는 이제 그룹 헤드에 있는 독립 보일러로 물이 들어가고, 이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적정량을 들어올 수 있게끔 제어하는 게 전자 밸브죠. 얘가 바로 투웨이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가 되겠습니다. 좀 더 앞에 있는 것을 선명하게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더 잘 보이시죠? 요게 이제 바로 게이지인데, 게이지가 기체나 액체의 압력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노미터라고 합니다. 1에서 1.5는 보일러의 수증기 압력이라고 말씀드렸고, 버튼을 눌렀을 때 9까지 작동되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이 아마 9에서 12가 있고, 빨간 쪽으로 가면 오히려 압력을 덜어 내려줘야 돼요. 이 압력이 9가 걸리지 않을 때는 버튼을 누르면서 펌프 옆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을 돌려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모터가 돌고 있고, 모터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 힘이 많이 필요하니까 요 옆에 컨덴서가 있고, 컨덴서는 모터를 돌려주는 힘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들어올 때 컨덴서를 거쳐주면 한마디로 전기가 좀 안정적이 되거든요. 우리가 쓰는 전기는 사인파라 그래서 좀 불안정합니다. 그것이 컨덴서를 통하게 되면 전기가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면서 PID, 바로 여기 좀 열려 있는 것이 컴퓨터 제어판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함께 해줍니다. 컨덴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교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체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나사를 풀어주고 빼서 전기 잭을 빼고 교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얘는 평상시에 검은 걸로 덮여져 있고, 이 영역은 아예 바리스타는 건들지 마십시오. 여기는 PID, 컴퓨터 제어판이고, 압력이 과하게 오는 것을 막는 과수압 방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들은 뭐냐면, 이 물은 역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일러에서 나온 뜨거운 물이 다시 보일러로 들어간다거나, 또 혹은 그 민감한 솔레노이드 밸브 쪽으로 또 역류가 된다거나 그럴 때는 고장이 날 우려가 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보면은 이게 관을 열었다 닫았다 전기 코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자력을 생기게 하면서 유동축을 가지고 관을 막았다 열었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여기 독립 보일러에 들어가는 배관이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투명한 관이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시면 요 고무관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찬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이 지금 독립 보일러의 관으로 들어가고 있고, 기타 여기 보면은 플루메터가 있습니다. 아까 기억나세요? 처음에 봤던 건 외가 머신이 다른 거고 플루메터가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데, 요 달라꼬르테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플루메타, 그죠? 여기 팔랑개비, 바람개비, 선풍기 같은 이런 회전 날개가 있어서 얘가 몇 바퀴를 도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물의 사용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관에 여기에 그 지글러가 있어서 물을 관을 좁아지는 게 세게 분사되는 형태로 가서 여기에 있는 회전 날개 쪽을 돌게 되면 위에 있는 것이 회전수를 감안을 해서 이 PID 쪽으로 제어판으로 보내주죠, 컴퓨터. 그러면 여기서 물을 얼마만큼 썼구나라는 걸 또 감지하고 회전수를 감지해서 이제 기타 물량을 세팅값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총괄적으로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 더 한 번 더 보실까요? 얘가 아까 물이 흘러가는 투웨이 솔레노이드 밸브, 얘가 물을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유지해주는 역류 방지, 그죠? 역류 방지를 해주는 거고, 저기를 보셔야겠네요. 보일러 쪽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보일러 굉장히 많죠.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의 7대3 위에 수증기가 나오는 것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열수가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여기가 펌프, 얘가 모터, 여기가 마노메터,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그 스팀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관들은 여기 수돗물이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기압의 압력을 가해서 물이 처음 공급되게 되면 이 물들이 보일러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 얘는 지금 보면은 모양이 열 교환기가 붙어 있지 않아서 독립형 보일러일 겁니다. 그럼 독립형 보일러에는 바로 이 플로우메타를 통해서 물의 양이 제어되면서 물이 공급되고 있고, 옆에 8번에 있는 것은 물을 끓여주는 히터인 거고, 9번이 보일러인 거고, 얘가 늘 진공을 갖다는 진공 밸브이고, 이 부분이 탐침봉이에요. 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그 다음에 얘가 과압력 방지 밸브, 압력이 과할 때는 안전 밸브, 방지 밸브라기보다는 안전 밸브죠. 압력이 과하게 높여지면 여기를 일부러 용수철이 밀려져서 밀정 압력 이상이 되면 압력을 이쪽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얘는 열수인 거고, 그죠? 어렵지 않죠. 예. 열수 쪽으로 오는 것이 중간에 물이 있는 건 항상 물을 들지 않으니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일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쪽 위에가 수증기, 얘가 진공을 갖다가 방지해 주는 거, 얘가 과한 압력이 있을 때 일부러 안전 밸브가 돼서 얘가 이쪽을 툭 튀면서 이쪽으로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신호는 이 보일러의 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거죠. 만약 보일러가 너무 물이 다 빠져서 옆에 들어가는 히터가 공기 중에 노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 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얘가 물까지 닿아 있어 가지고 물을 빼주는 열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요거 오늘 총괄적인 걸 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